좀 설명을 드리자면 팬픽의 한 장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아이돌 문화가 많이 성행하다 보니까 아이돌을 대상으로서 하다 보니까 이제 수위가 좀 높은 것들이 나온 것 같고요. 이걸 이제 어떤 분들은 본인이 돌려 읽다가 너무 재밌으니까 공유하겠다고 리프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좀 불거지고 있는 거 아닌가. 객체화된 대상이 어쨌든 실제 인물이라는 면에 가지고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반응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팬심에 의한 영역에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영역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대상도 단순히 이제 그런 아이돌이나 아니면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를 넘어서 가지고 아주 특이한 대상들, 뭐 이토 히로부미와 안중근 이사라든지 이게 과연 적절하냐에 대한 논란이 이제 최근에 또 불거지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토론 주제를 선정해보는 국민의 청원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알패스 이용자들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라는 내용의 청원입니다. 수많은 남자 연예인이 알패스를 통해서 성적 대상화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당수는 아직 가치관 형성도 덜 된 미성년자거나 막 사회초년생이 된 아이들입니다. 이들이 이토록 잔인한 성폭력 문화에 노출돼서 받을 혼란과 고통이 감히 짐작도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소비 권력을 통해 피해자들의 약점을 쥐고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겠다는 태도는 지난날 엠번방과도 같은 수많은 권력형 성범죄 가해자들의 태도를 떠오르게 합니다.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부디 적극적인 행정 조치로 한시라도 빨리 알패스 이용자들을 수사해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라는 내용의 청원이었습니다. 알패스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이 청원은 사흘 만에 20만 명 동의를 넘어서면서 대통령의 공식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패스에 대한 논쟁, 유명 래퍼들의 SNS에 청원 내용이 공유되면서 논란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 청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문화평론가시죠. 이태광 경희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태광입니다. 자, 그리고 알패스에 대해서 활발하게 의견 제시하고 계신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우선 알패스란 단어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좀 알려드릴 텐데요. 알패스라고 하는 건 리얼 퍼슨 슬래시의 약자인 RPS를 우리 발음으로 읽어서 알패스라고 이제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슬래시라고 하는 건 두 인물 간의 관계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동성 간의 애정 관계로 상상해서 엮어낸 소설 같은 2차 창작물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오늘 청원에서는 그 대상이 주로 10대와 20대 어린 남성 연예인, 즉 아이돌이 된다는 점, 그것이 지적된 건데요. 이 문제를 바라보는 이 현상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태광 교수님께 나름대로 배경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시는지 의견 여쭙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해프닝으로 이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문제가 커져서 저는 상당히 조금 당혹스러운 사람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 알패스 또 RPS라고 이제 이 문화 장르 자체가 이미 서구에서 하나의 그 장르로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도덕적 논란이 있어요.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이제 동성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반대하시는 분들이 문제를 제기한다든가 또 거기에서 묘사되는 어떤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수위가 이제 높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제 그런 논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성범죄로 규정해 가지고 처벌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사실 잘 안 나오고 있죠. 그냥 그런 거는 제가 볼 때 한국이 처음인 것 같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그냥 그 좀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이게는 이제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팬픽이라고 알고 있는 팬픽의 한 장르입니다. 팬픽 중에서도 보면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을 소재로 해서 이제 원래는 가상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을 가지고 만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들, 역사적 인물들, 나폴레옹이라든가 뭐 웰링턴 장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소재로 해서 픽션을 쓰게 되면 이제 그게 리얼 퍼슨 픽션이라고 이제 불렀던 거고요. 그 리얼 퍼슨 픽션의 창시자는 사실 셰익스피어예요. 그리고 이제 그 브론테 자매 같은 사람들, 폭풍의 언덕이라든가 제인 에어 쓰신 분들 이런 어떤 작가들도 사실은 이 리얼 퍼슨 픽션을 썼던 거죠. 그 밑에 하위 장르가 이제 슬래시 픽션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금방 진행자분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뭐 문화 이제 컨텐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배트맨 로빈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스타트rek에 나오는 주인공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엮어서 말 그대로 슬래시는 그 주인공 둘을 가르는 기준으로 그냥 슬래시는 둘 다가 주인공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동성적 의미도 그러니까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두 사람 다가 주인공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로맨스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밑에 이제 하위 장르가 바로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알페스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계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알페스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아이돌 문화가 많이 성행하다 보니까 이런 그 팬들이 이제 아이돌을 대상으로서 하다 보니까 이제 수위가 좀 높은 것들이 나온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반드시 이제 문제 삼아야 될 게 뭐냐면 원래 이게 이제 이런 그 팬 문화는 자기들 공동체끼리 이렇게 돌려보던 그런 아주 비밀스러운 문화였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게 이제 하나의 문학 장르가 돼가지고 프린팅을 합니다. 일단 책으로 나와요. 1940년대 정도 되면은 위트만이라는 미국의 출판사가 이걸 또 출판도 하고, 그리고 책으로 돌려보고 이럴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이제 인터넷이 오니까 이제 문제가 좀 생기는 거죠. 이걸 이제 어떤 분들은 본인이 돌려 읽다가 너무 재밌으니까 공유하겠다고 이렇게 뭐 이렇게 유포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그죠, 유포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네. 문제가 좀 불거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자, 이거 기본적으로 이제 문화 현상, 예전부터 존재해왔던 문화 현상 중에 일부다. 하위 문화 일부인데, 근데 문제가 이게 이제 표현의 수위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돌려보기 시작하던 것에서 유포하는 것으로 좀 넘어가고, 온라인 시대가 오면서 이게 좀 상업적인 것하고 또 얽히면서 나오는 그런 문제까지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도덕적인 문제로 볼 것이냐 아니면 법적인 처벌의 대상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 이준석 최고는 어떻게 또 보고 저는 계세요? 결국에는 이것은 객체화된 대상이 어쨌든 실제 인물이라는 면에 가지고 그 실제 인물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응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또는 불쾌감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전혀 불쾌감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반응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저는 지금 이제 이것이 성착취의 범주로 넣자는 논의가 시작된 이유는, 그냥 착취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영어에서 넘어오면 exploit이라는 단어를 이제 그대로 차용해가지고 오는 것인데, 그 권리를 사실상 동의 없이 도용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뭐 성명권이라든지 퍼블리시티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고 이제 움직이고 있고, 특히 이 중에서 가장 침해되는 권리가 특히 RPS 장려 같은 경우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든지 성적 정체성에 대한 권리들이 상당수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아이돌 정도의 이제 아까 이태강 교수님께서 이 팬픽 문화에서 따라 나온 이 아이돌 문화의 부분 집합 정도로 분류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최근엔 이게 그런 어떤 팬심에 의한 영역에서 또 다소 공격성을 띠는 영역,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영역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대상도 단순히 이제 그런 아이돌이나 아니면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를 넘어서 가지고 아주 특이한 대상들, 예를 들어 역사적으로 뭐 평가가는 인물들, 뭐 이토 히로부미와 안중근 인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과연 적절하냐에 대한 논란이 이제 최근에 또 불거지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저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딥페이크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 그것도 음란물을 제작한 데 있어가지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음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얼굴을 이제 그 AI를 통해 합성해가지고 내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최근에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동의 없는 활용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하나의 선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희가 처음에 논의를 시작했던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우선 나이가 어린 지점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소속사와의 계약 관계라든지 아까 말했던 팬픽에서 파생된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본인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사를 가졌을 때 개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반강제적인 어떤 착취의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께서는 이제 변화된 부분, 특히나 요즘 더 문제시, 그러니까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존의 미디어에서 저도 이제 아까 그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RPS는 이제 동성애적이나 아니 이런 요소가 가미된 성적인 요소가 가미됐지만은 보통 그 상위 분류로 이제 놓고 보는 RPF라고 하는 Real Person Fiction이라고 하는 예. 것은 우리가 여러 종류의 문화에서 이제 접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한민국에서 지상파 방송국들에서 제작하는 대부분의 사극 같은 것도 굳이 범주를 넣자면 RPF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료라는 것은 요만큼밖에 없는데 이걸 100부작을 만들려 보면은 진짜 많은 간극을 메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사실 창작에 허용이 되는 부분들이 네.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과 원균 이렇게 해버리면은 둘이 같은 동네 살았다까지는 보통 이제 사료가 있어요. 예, 서울의 어느 부분에 같이 살았다까지는 그 시기상을 맞는데 그 둘이 친구였다, 여기서부터 다 창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사극이나 이런 데서 많이 활용되는 것인데, 최근에 제가 읽었던 RPS물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걸 넘어서가 성적인 면을 가미해가지고 굉장히 그냥 다른 세계로 날아가 버리거든요. 네네. 이순신과 원균의 갈등이 무슨 뭐 둘이 어릴 때 무슨 뭐 연애 관계에서 틀어져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이거는 목적이 예를 들어 그런 간극을 메우고 창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성적으로 그걸 즐기기 위한 곳에 이제 국한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약간 목적이 다른 어떤 RPS물들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예. 그게 RPS를 오해하시니까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RPS는 일단 10대물입니다. 이게 물론 뭐 20대들도 즐기시는 분이 있겠지만 대부분 10대물이고요. 거기서 어느 정도 성적 정체성이 완료되고 나면 뭐 헤테로섹슈얼리티는 어떤 호모섹슈얼리티는 어떤 성적 정체성이 완료되고 나면 뭐 많은 분들이 사실 즐기진 않아요, 굳이. 그러니까 이게 또 팬픽하고 또 관련이 돼 있고 이러니까 이제 뭐 굉장히 거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할 뚜껑을 열어보면은 그렇게 뭐 많은 분이 즐긴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또 한 가지는 금방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그 둘을 구분하셨는데 그 RPF하고 RPS를 구분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사실 엄밀하게 또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RPS 코드를 담고 있는 영화 같은 것도 나왔어요. 뭐 작년에 개봉했나요? 천문이라고 있었죠, 그죠? 네. 그 브로맨스라고 불렀는데 그게 RPS 코드입니다. 그리고 아주 예전에 유아 감독이 만든 쌍화점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도 RPS 장르에 속하는 영화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미 대중문화 코드 속에 이게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굳이 구분하기 굉장히 힘들고요.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우리는 아이돌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런 소속사에 착취당하고 또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인권의 어떤 문제에서 저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RPS 문제와 관련돼서 좀 제기된 부분은 물론 뭐 이 최고위원은 이런 걸 목적으로 삼아서 하시진 않았겠지만 상당히 그 백래시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에 여성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신들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한 약간 어떤 반발심들이 좀 작동한 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우려하는 것은 이게 동성애 혐오와 또 여성 혐오와 결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상당 부분. 그리고 또 여기에 현역 국회의원이 또 개입을 하셔가지고 RPS 처벌법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뚜껑을 제가 열어보니까 기존에 있는 그냥 음란물 유포 처벌법과 관련된 약간의 항목을 수정하는 것 정도더라고요. 뭐 그거는 사실 매체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충분히 저는 그런 문제는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RPS 처벌법이라고 이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네이밍을 하시면 상당히 조금 뭔가 선정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측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도 보시면 아시면 지금 상당히 참 부끄러운데 우리 기성정당 3당 전부 다가 지금 여성과 관련된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지금 다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명백하게 우리가 개선해야 될 문제들은 이런 차별과 혐오지 RPS 같은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RPS는 10대들 문화고 충분히 즐기게 둘 수 있고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케이스들 그런 어떤 그 경우들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음란물 유포죄와 관련된 처벌법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고 또 아이돌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민사로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좀 퍼졌으니까요. 네. 이제 좀 뒤에 부분에서 쟁점을 따로 좀 갈라낼 것들은 좀 빼고요. 일단 말씀 주신 내용과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시죠. 처벌에 관련된 어떤 이제 법안이라든가 이 부분은 하태경 의원께서 또 주도하셨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필요성에 대해서 네. 동의하시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 주시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장르가 계속 이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매체의 형태가 변하고 있다는 것에 이제 인식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유포성이 상당히 강화되었다. 원래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굉장히 음지에서 예를 들어 소수가 돌려보는 문화 속에 있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하나의 어쨌든 판매 가능한 저작물로 이제 인식이 되고 그 과정 속에서 그걸 광범위하게 유포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작년에 저희가 N번방 관련해 가지고도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았었지만은 그 당시에도 이제 그게 문제가 됐던 것들은 메신저라는 이런 변화한 환경 속에서 수천 명, 수만 명에게 유포되는 그런 어떤 범죄의 결과물이 유포되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좀 더 엄격한 이제 제도를 두자 이렇게 하는 것이었고 저는 이 대상화라는 거 있어가지고 아까 말한 유포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르게요. 이게 대중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돌다 보면은 옛날에 뭐 어디 카페 가입해가지고 등업해야지 내가 무슨 팬픽을 볼 수 있고 이런 시대를 넘어서가지고 그냥 파일로 그냥 메신저로 돌려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런데 이제 그 공인이라고 보통 일컬어지는 사람들, 퍼블릭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인격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형성되어 돌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건 아이돌이나 이런 쪽에 이제 소비된다 이렇게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거 외에도 무수히 많은 공인이 여기에 노출됐고요. 손흥민 씨에 대한 어떤 이런 RPS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10대 여학생들이나 이런 쪽이 주소비층이 아닐 겁니다. 전 그런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 김무성 대표와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관계를 만화로 이제 그려가지고 그런 동성물로 만들어냈다 이런 것들은 저는 어떤 굉장히 왜곡된 분이지만은 어쨌든 10대 여학생에 국한된 어떤 그런 수요층은 아닐 거라 좀 보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것에 대해 그리고 이게 이제 동성애 코드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을 국한시키지 않기 위해 가지고 사실 정치인에 대해 가지고 이런 반복적인 어떤 세뇌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된 사례를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자꾸 하신 이제 박원순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특정 어떤 집단에 의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미지에 대한 어떤 조작과 세뇌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분은 한 번도 입으로 내지 않았던 단어 가지고 그분의 정체성이 규정되는 일이 일었어요. 그래 가지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방송 자연스럽게 그분을 무슨 아저씨라 부르고 뭐 이런 상황까지 발생했거든요. 전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물론 그분 같은 경우에는 공인이시다 보니까 이 정도는 허용해야겠지 하지만은 그게 모든 사람의 거기에 대한 감수성이고 태도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법적으로 저희가 어떤 것이 범죄가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이고에 대해 가지고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었고 그래서 하태경 의원과 제가 이번에 가장 상태가 그 중에서 좀 심하다고 하는 것들 한 110여 종에 대해 가지고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로 이제 수사를 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경찰도 이제 수사에 착수했거든요. 어떤 부분이든지 결정이 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회적 합의가 이제 정반합의 과정을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아까 이제 이태광 교수님 제기해 주신 의견은 만약에 문제가 되는 그런 요소들이 새로 더해지고 있다면 그 부분은 이제 기존 법률로도 어떤 해소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시각이 있고 윤석열 최고 같은 경우에는 새로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일단 좀 두고 보면서 좀 판단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정도인데 그러면 요거 한 번만 이제 짚어주시죠. N번방하고 흔히 비교를 하잖아요. N번방하고 동일선 비교는 어려울 것 같은데 N번방이 이제 새로운 면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만들어낸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다면 지금 알패스 같은 경우에는 N번방과의 비교 속에서 볼 때 뭔가 새로운 요소가 있고 그 새로운 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에 대한 또 의견 한 번씩 또 주시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태경 의원 참 좋아하는데 이 하태경 의원 이분이 약간 조금 오버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분이 그 법을 발의하겠다고 하셨을 때 저는 이런 느낌이에요. 저도 보면 이렇게 우리 동네에 골목에 나가면 10대들이 이렇게 막 담배 피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가서 이제 뭐 집은 뭐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또 이제 뜻이 있으신 분은 가서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담배 피우지 말아라. 담배 피우는 것도 당연히 안 좋고 건강에도 안 좋고 또 뭐 청소년이 담배 피우는 모습이 다른 사람한테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있잖아요, 그죠? 당연히 거기다 또 마스크까지 내리고 있으면 또 이제 신고를 하면 또 경찰에 이제 잡혀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반드시 그거를 법을 만들어 가지고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못 피우게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서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넌 또 뭐 그런 되게 싫으니까 싫어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좋겠지만 그걸 처벌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저는 다른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알패스에 대해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N번방과 비교를 할 수 없는 게 N번방은 이 발달된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수익 구조를 창출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을 이용해서 수익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다른 방식으로 전환시킨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음란물을 유통하는 방법을 만들었고 그게 이제 피라미드적인 어떤 그런 기법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셔서 생각해야 되고 알패스는 뭐냐? 기존에 많은 10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은밀하게 즐기던 장르가 있었고 자기들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미국도 찾아보시면 32만 개의 아카이브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자기들 아카이브 커뮤니티가 32만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라인에. 근데 그것이 자기들 내에서 그 인트라넷 내에서 유통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들어가서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거는 이제 매체 환경이 바뀌면서 바깥으로 퍼지게 되는 거죠. 근데 기존에서 그분들이 즐기고 있는 장르가 이제 매체 환경이 바뀌면서 흘러나온 케이스예요. 근데 N번방은 완전히 다르죠. 기술적인 차원도 다르고 제가 볼 때는 목적도 다르고 양상도 저는 다르다 생각하고 그래서 처벌한다고 했을 때 기존에 있는 얼마든지 법으로 얼마든지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RPS에 관련돼 가지고 그럼 RPS는 지금 왜 와서 문제가 됐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음지에서 유통될 때는 그것 확산성에 대해 가지고 이제 경각심이 좀 덜했다는 거죠. 근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주 유통 경로가 뭐냐면 이슈가 뜨게 되면은 트위터나 이런 쪽으로 퍼나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특정 사이트에서는 이것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사고 팝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당연히 매체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확산성이 커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피해 회복을 하든지 아니면은 제약을 하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을 한 것이고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태경 의원의 초기 입법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다 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N번방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이것은 성착취가 명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불법성에 대한 논란은 더 이상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처벌할 것이고 이용자는 어떻게 처벌하고 제작자는 어떻게 처벌하고 이런 것을 나누는 데 이제 주안점이 됐다면은 RPS는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 자체를 이제 환기시키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법안이 다소 구체적이지 못한 것이고 저는 나중에 가가지고는 이거의 유통과 더불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소비하는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이제 또 이태광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가운데 이제 이른바 백래시 문제를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역습의 과정이다. 그런 건데 이게 아마 이제 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됐던 이제 채팅 로봇 이루다 관련 케이스인데 이 이루다의 이제 인격, 가상 인격이 20대 여성 대학생이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가상 인격에 대해서 뭔가 성희롱성 그런 발언을 하는 그런 이용자들이 많아져서 논란이 커지자 여기에 대해 이제 반대로서 이 남성 이용자들이 많이 있는 커뮤니티에서 이제 뭐 마찬가지 케이스로 보면 알패스 있지 않느냐라면서 문제가 동일한 문제라고 한다면 이거는 결국은 같은 선상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결국은 남성과 여성 사이 일종의 젠더 갈등처럼 이제 번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잘 생각해야 될 건 이게 이제 단순히 역습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동등 비교가 가능한 그런 측면들이냐. 그래서 이루다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이 알피스 케이스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가상의 어떤 그러니까 실존하는 인물이든 아니든 가상의 인격에 대한 어떤 착취 내지 어떤 문제성 발언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단 말이죠. 이 부분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이건 이준석 최고위원 의견 먼저 듣겠습니다. 저는 AI의 인격이라는 거 우리가 좀 난해한 주제고 그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 어떻게 구현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여기서 RPS에 다뤄지는 것은 가상의 스토리지만은 거기 침해되는 것은 실존한 인물의 인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엄정히 다뤄져야 된다는 인식을 이제 갖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백래시라고 볼 근거는 미약하다. 저희가 이제 그런 어떤 지적을 했더니만은 사실 최근에 이제 사퇴하신 정의당 김종철 대표님께서 그분이 백래시에 당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딱히 어떤 근거보다는 그냥 시차적인 아까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루다 문제가 나오니까 이게 나온 게 그런 백래시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치부하기에는요 제가 봤을 때 실존 인물에 대한 인격 훼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엄격히 다뤄야 될 헌법적 가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습이라 보기에는 어렵고 만약에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게 실존하는 인물들의 인격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는 RPS 부분이 더 크다. 그리고 그 인격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공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제 사실 본인의 팬덤들이 왜곡된 팬덤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기 참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 부분도 그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이제 일종의 약자적인 지위에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그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일부 공인들이 이런 것들은 과도하지 않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의 성적 정체성은 이것인데 왜 이런 제작물을 만드냐에 대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광 교수님. 그런데 이제 일단 지금 이 최고위원 말씀하신 내용에 약간 이제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는 유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셔놓고 또 표현 문제를 지금 걸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딱 지금 그 알패스와 관련된 문제 제기하시는 이 둘을 계속 헷갈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현 문제에 대해서 아니 표현의 자유를 사실 이렇게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면 또 유통 문제로 넘어가셔서 또 말씀하시고 유통 문제를 또 제기하시면 또 표현의 자유를 또 넘어가서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분들 뒤섞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지금 알패스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체 환경이 바뀜으로 인해서 유포와 유통과 관련된 문제는 분명히 저는 제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제재해야 된다 보는데 공인과 관련된 표현의 자유를 제어한다. 그것을 제어하는 법을 만들겠다. 이것은 우리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고 전 세계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저는 그걸 하는 나라는 본 적이 없어요. RPS가 금지된 나라는 딱 두 나라입니다. 이슬람 신정 국가하고 중국이에요. 근데 그런 나라들만 금지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표현을 직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사실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 조금 더 저는 좀 면밀하게 조금 신중하게 좀 접근해야 한다 봅니다. 유통 문제는 분명히 저도 동의하는 바예요. 그런 뭐 자기들 팬들끼리 즐기는 문화를 어떤 사람이 수익적 목적에 의해서 유통을 시키고 유포를 시키고 아니면 말씀하시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음해를 하기 위해서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도 명백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되죠. 그리고 공인과 관련돼서 저는 연예인이 공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도 공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된 것이 계속 연예인을 공인으로 만들어 왔어요. 그 연예인들이 어쨌든 사회적 발언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회적 발언에 책임을 지게 되고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라진 않지만 공인의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치인들이 공인을 데려다 놓고 뭐 밥도 먹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런 것을 안 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이런 거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연예인들이 공인의 어떤 그 기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럼 공인이 된 겁니다. 그럼 공인에 준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어야 되고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공인의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하간다. 그럼 다시 팬과 공인이 있는 그 연예인이 있는데 연예인이 훨씬 더 많은 표현의 자유를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요. 매체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팬들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공인이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그 표현의 자유를 사용하는데 어느 정도 제약을 두는 겁니다. 그게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좀 오해를 안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남녀 차별 이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통의 문제고 RPS와 관련된 그런 팬 문화의 새로운 어떤 전환기에 뭔가 우리가 어쨌든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이 열린 건 사실이거든요. 이 논의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이거를 남녀 갈등이라든가 또 그런 식으로 굉장히 협소한 문제로 이렇게 가두게 되면 굉장히 저는 오히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결론이 날 것 저는 표현과 같습니다. 유통을 가르치는 그 의도를 잘 모르겠는 게 사실 문제가 되는 표현물을 예를 들어 유통을 했을 때 그것이 공론화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저는 예를 들어 이런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 본인이 집에 컴퓨터에 넣고 즐긴다 그러면 저도 처벌할 근거가 없고 처벌할 어떤 침해되는 이익도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걸 한번 묻고 싶어요. 방금 전에 이 교수님 말씀하신 어떤 그런 그 표현의 자유의 무한정 이제 허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성 연예인이나 아니 남성 연예인 누구를 막론하고 딥페이크물을 제작해도 그걸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딥페이크는 성범죄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로 자, 짧게만. 딥페이크는 성범죄고 그러면은 그것을 만화로 표현해가지고 김무성 대표랑 문재인 대통령이 끌어안고 있는 것은 왜 성범죄가 아닙니까? 아니 그거와 관련돼서 또 논의를 해야 예, 됩니다. 얘기가 좀 그러니까- 퍼지니까 마무리로 이제 예. 짧게만 1분씩 좀 발언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헷갈린다, 뭐 섞여 있다라고 표현 예. 주셨지만 결국에는 유통이 되지 말아야 될 표현의 문제겠죠. 이제 굳이 말하면 자, 이 부분이 이제 기술 발달과 함께 어떤 식의 이제 책임을 요할 것이냐, 책임의 적정 수준이 무엇이냐. 아까 이제 이태강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처벌보다는 좀 더 교화 쪽이고 이해 쪽에 좀 더 가까운 표현을 해주셨고, 굳이 문제가 된다면 이제 기존 법률로도 처리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강 교수님부터. 저는 어쨌든 이것을 유통시키는 분들은 명백하게 무슨 어떤 수익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 수익적 구조를 국가가 이렇게 공권력이 이렇게 제재를 한다든가 또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저는 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말씀하신 공인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민사 본인의 어떤 명예훼손이 됐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걸 가지고서 오히려 이제 표현의 자유를 오히려 제약한, 저는 무한정한 표현의 자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자를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는 무한적으로 허락하되 강자들의 어떤 표현의 자유, 영향력이 큰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는 조금 책임감 있게 행사하자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한 법칙들이 잘 운영되어서 이거는 사실 문화의 관점에서 상생해서 풀어 나가야 되는 것이 RPS고, 나머지 그런 그릇된 유통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굉장히 수익 구조를 연결시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규제를 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저는 여기서 조금 더 규제를 저도 전반적으로 이태강 교수님 의견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강화해야 될 것이, 아무리 공인이든지 힘이 있다고 표현하신 분들이 하더라도 그걸 자기가 예를 들어 광범위한 인터넷에서 맨날 내가 그거를 내 법익이 침해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내가 그걸 찾아보고 다닐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특히 뭐 사진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보면 알지만은 또 이 하나의 변형되는 형태인 색태라고 하는 이런 음성 포르노 같은 경우에는 이건 내가 다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거는 그 피해자에게 엄청나게 가혹한 행위죠. 들어보고 네가 힘이 있으면 민사로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는 가혹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미국의 레딧이라는 이제 이런 공유하는 사이트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런 규약에 따라 가지고 본인들이 삭제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안에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 실제 인물, RPF에 해당하는 게 실제 인물이 등장했을 때 그에 대한 권리를 득하였느냐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는 명문화할 수 있고 규정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 뭐 누가 음란물 만드는 동의해 주겠습니까만은 적어도 RPF라는 좀 더 큰 단위 내에서도 이것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든지 아니면 다량의 유포성을 가진 그런 저작물을 만들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사이트나 유통하는 공간에서 자체 규약을 강화하도록 법을 좀 만드는 것이 어떠하냐. 예.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규약을 촉진하는 외적 어떤 법적 장치, 그렇죠. 예, 이런 것까지 제안을 해주셨네요. 자, 현실 세계와는 굉장히 다른 이 온라인 문화가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익명이 보장되고 현실보다 자유로운 가상 세계에서의 문화는 특히 젊은 세대에는 삶의 일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윤리규범이나 이 법적인 체계가 또 충분히 정립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디지털 세상 속의 윤리규범이 우리가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프라이버시라고 얘기하는, 프라이버시의 보호라고 얘기하는 좀 더 원칙적인 것 안에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보완되기를 바라봅니다.